네, 굿모닝 OBS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의정 포커스.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오늘의 기회에 한번 출연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굿모닝 OBS는 오늘 처음이시니까 예, 처음 나왔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이름 딱 보면 이게 조선시대 왕 이름이잖아요. 예, 예. 고려 시대도 있어요. 야, 그렇다요. 현종. 예. 그 좋습니다. 구리시에 동구릉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숭릉이라고 있어요. 숭릉. 거기에 그 18대 왕인 현종 묻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아, 아니 원래 그러면 구리에서 활동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88년도쯤 구리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된 거고 구리에 가서 이제 처음 활동 시작한 게 노동운동 하느라고 이제 시작을 했죠. 80년대 이제 뭐 대부분 학생들 이렇게 학생운동 전형적인 케이스죠. 학생운동 하다가 사회 나와서 노동운동 하다가 사회운동 하고 그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구리시에 간 건데 그게 지금 벌써 한 36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오, 그렇게 오래되셨구나. 뭐 구체적인 현안 말씀해 주시기 전에 뭐 구리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구리시요. 구리시는 일단은 뭐 그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쵸. 예. 뭐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남양주가 이제 뭐 왕숙 신도시, 다산 신도시 막 들어섰는데 대부분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구리시를 지나게 되고 구리시는 그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피해를 많이 보죠. 또 교통 체증으로.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건데 아까 지금 얘기 나왔던 동구릉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왕숙천도 있고 주변에 저기 뭐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이 동시에 들어가는 바람에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도 지금 18만 대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다 돼서 들어오면은 다시 20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최근에 또 그 별내선이 개통이 돼서 교통이 더 좋아졌죠. 네. 사실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가깝고 강에 또 이렇게 끼고 있고 놀러 저기 뭐야 강원도나 이쪽으로 놀러 가기도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서울하고 강원도 중간에 있어요. 예. 구리시를 지금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그럼 지역에서 가장 중점적인 현안은 어떤 거 있나요? 저희 지금 현안은 이제 보통 지역에서의 뭐 도의원도 정치인이니까 도의원들이 뭐 지역 현안이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개발 사업인데 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개발해야 될 게 테크노밸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평 2지구 개발 사업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이제 별내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상인분들이 요즘 고민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별내선이라는 게 그 강동구 암사역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건너서 구리시를 지나서 남양주시로 이어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가 워낙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별내선이 하나 만들어진 건데 구리시에는 여기 3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동 잠실 권역에서 넘어온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서 그 장자 호수공원역, 그다음에 구리역, 그다음에 이제 동구릉역 이 3개를 거쳐서 남양주로 넘어가는데 교통은 좋아졌죠. 지금 이제 8월 10일 날 개통을 했어요.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주변에 이제 거기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구리역 주변에는 이제 재래시장인 전통시장 구리시장이 있는데 이 이용객들이 서울로 이동할까 봐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이 좋아졌죠. 그런데 좋아진 거 이면에는 항상 또 어두운 면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15분에서 20분이면은 잠실권역, 강남권역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쪽 가서 쇼핑도 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뭐 카페를 하신다든가 조그만 식당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고민이 많죠.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좋으면 오기도 편하지만 사실 나가기도 편한 거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인구를 만들기보다는 서울이나 남양주 쪽에 시민들을 구리로 이렇게 들어와서 즐길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상인연합회라든가 지역 시민단체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무래도 말씀하신 게 말이죠 콘텐츠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좀 살짝만 언급해 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구릉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한민국 최대의 막농군이죠. 그래서 예. 동구릉역에 내리면은 걸어서 한 5분 거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전통시장도 굉장히 오래돼서 즐길 거리 먹거리가 많거든요. 네, 네. 거기에는 전통시장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에 이제 캐릭터인 와구리라고 있어요. 와구리? 예, 그 너구리처럼 생겼는데 어. 와구리. 예. 구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예, 와구리. 예. 귀엽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이제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고민 많은 데가 아까 그 한강 넘어오자마자 예. 장자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오래됐고 거기에 상권이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한 이놈의 별내성 공사가 한 8년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고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지하철 공사 한번 하면은 그 일대가 초토화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 상권이 완전히 스톱이 된 상태였거든요. 예, 예. 8년을 아주 진절머리 나게 이제 버텼는데 개통을 하면서 이게 이제 상권이 만약에 이제 서울 쪽으로 이동이 되면은 그분들 이제 좀 심각하죠. 그래서 경기도에다 예산 요청도 좀 했고 예. 그쪽 그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오늘 이 방송 들으면은 구리시에 예산을 팍팍 좀 지원해 주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네, 네. 힘든 상황입니다. 예. 우리 상권 그 상인분들은.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별내성 공사하면서 지금도 건축물이 훼손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이 그렇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벽에 금도 가고 그러는데 예. 그건 뭐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예, 예. 그러고나면은 깔끔하게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그쵸. 아직도 민원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아.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별내선 그 8호선 연장선의 총 길이가 12.9km예요. 약 예. 13km인데 공사비가 1조 3천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3km에 1조 3천억 정도니까 1km당 1,0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하철이 1km 전진하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해서 13km 정도를 연장을 해서 출퇴근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도로만 내고 철도만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교통이 만들어졌을 때 그 지역 주변의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다음에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대한민국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뭐 철도만 놓고 도로만 까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1km당 1,000억씩 들어갈 때 그러면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가 계획 잡을 때부터 예산을 좀 책정을 해야 된다. 근데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산이 빡빡하니까 건설 비용만 들어가 있으니까 뭐 벽에 금이 가고 도로에 금이 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처를 금방금방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업체까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 굉장히 구리시에서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 시공사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 예. 이 부분도 경기도가 지금 예산을 넣어서 한 게 이제 별내선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끝까지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예. 것처럼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이,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뭐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업체와 지금 소송 같은 건 소송은 저희 시민들이 한 건 아닌 거고요. 예. 그 경기도하고는 뭐 업체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그 공사 준공이 늦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마 지체 보상금 같은 걸 요구를 할지 모르겠는데 예.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 그러더라도 쉽게 소송 같은 거 못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돈 들여서 어떻게 소송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 대기업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이기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끙끙 앓는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상권 이동까지 올 상황이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시민을 위해서 한 건지 본인들의 목을 죄려고 한 건지 우리 그 소상공인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 외에 이제 젊은층들이나 지역 주민분들은 교통이 워낙 편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건 또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진짜. 좋은 거 예. 있으면 항상 또 예, 안 예. 그렇게 좀 어두운 면, 슬픈 네. 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에 더 관심 많으실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지역에서 아까 활동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주로 뭐 시민단체나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 처리를 몇십 년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이분들이 안타깝고 예. 좀 눈에 좀 밟힙니다. 예, 예. 그럼 지금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도시환경위원회. 네네. 도시환경위원회의 업무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1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항상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게. 예. 근데 도시환경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시, 환경 두 가지를 크게 다루는데 도시주택실 그 업무를 다루고 환경국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도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시계획, 도시개발. 그래서 경기도 도민들 1,400만 도민들의 주거 문제를 총괄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뭐 1기 신도시라든가 요즘 3기 신도시 얘기 많이 나오고 예, 예.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문제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시끄러웠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예. 그러니까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전반을 하고 있고 환경은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온실가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구 지키기, 그다음에 아리백 이런 예. 것들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 환경, 물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또 폭염 때문에 또 맞아요. 이게 물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수질이. 녹조 많이 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며칠 전에 보고를 좀 받았어요. 그거 관리하는 데가 저희 상임위의 수자원 본부인데 그분들도 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 예. 요번에 이제 그 녹조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거의 밤을 새면서들 일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볼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나갔어요.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그걸 또 의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예. 때문에 그래서 보고만 받았는데 잘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기온이 지금 이상적으로 높았었기 때문에 그쵸. 그 녹조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는 없고 그걸 얼마나 이제 잘 처리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루는 예산이 한 1년에 2조 원 정도 되고요. 예. GH 빼고 네. GH는 네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경기도시공사요. 예. 거기가 이제 경기도가 그 건설 또는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면 거기서 시행을 하는데 GH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산이 한 18조 원 정도 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 의원님 대표적인 의정 활동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조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시간 되면은 인창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기도에 조례가 한 1,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는 이제 거의 효과가 없는 이제 오래돼서 쓰지 않는 조례들도 있는데 경기도 이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죠. 경기도가 이제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륜 자동차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네네. 소음에 관한 건데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배달 문화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오토바이가 뭐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오고 주택가까지 다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소음이 굉장히 심각하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오토바이는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개조를 하거나 예. 그런 분들이 일부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소음이 100데시벨에서 110데시벨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네, 네. 100데시벨 이상이면은 우리 그 차감기라고 그러죠. 바위 뚫는 거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굴착기? 굴착기. 예. 예, 그거보다 더 시끄러운 게 차감기인데 바위를 뚫는 거. 그다음에 뭐 전투기 이륙 소리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예. 100에서 110데시벨 정도를 계속 노출이 되면 난청이 오는데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거를 예. 이제 도 조례를 통해서 31개 시장 군수가 제대로 조례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런 건 처음 오토바이를 들어봤어요. 개조하면 뭐 엔진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냥- 그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나 지나간다 네. 이런 거.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그쪽 업계에서 팝콘 튀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고속으로 하려면은 이제 기어 변속을 하잖아요. 예, 예, 뭐 예. 이제 비율을 바꿔가지고 고속으로 달리는 비율을 맞추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가장 저속 기어에 맞춘 다음에 풀 엑셀을 밟으면은 소리가 아주 굉장히 요란해집니다. 거의 기계 부서지는 소리까지는 나는데 예. 그렇게 운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소음을 이렇게 주변에 소음 유발시키는 예. 걸 즐기는 건지 그걸 팝콘 튀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처음 어쨌든 들어봤어요. 이제 그 소음 진동법이 개정이 돼서 예. 올해부터는 시장 군수가 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환경부에 1년에 2번씩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지자체 시군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안 해왔던 업무가 갑자기 생겨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경기도가 총괄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침도 다 만들어주고. 어. 요 조금 더 얘기 드릴까요? 예.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해달라고 그래요. 나가서 그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오토바이 좀 잡아달라 그러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잡겠어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지금 단속을 하려면은 세 팀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오토바이 세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예. 경찰이 나가야 돼요. 어. 경찰이 나가서 지시봉으로 세워야 돼요. 그거 아무나 못 세웁니다.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이게 그 개조가 됐는지 튜닝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기준치가 오버됐는지 그거는 누가 그걸로 확인할 수 있냐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와서 이렇게 봐야 이게 수치를 오버했는지 기계 측정을 합니다. 단순히 뭐 소음이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한 수백 가지의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단속 기준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500가지가 오토바이 종류가 500가지다 그러면 단속 기준이 한 5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공무원들이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경찰이 나가서 일단 세워주고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집행을 하는 거는 이제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이 세 팀이 그러니까. 세 팀이 동시에 나갈 수 시간 맞추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네. 인력도 그렇게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경기도가 그만큼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책정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개도 활동도 하는 예산까지 책정된 조례가 경기도 이륜자동차 그 관리 조례입니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의원님, 뭐 오토바이가 왜 구리에만 유독 개조된 오토바이가 있는 거죠? 다른 것도 구리만 많잖아요.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 똑같은 거고. 그렇죠. 지금 조례를 저는 이제 발의하신 그 거죠. 구리 예. 이게 경기도 조례를 만든 건데 제가 구리 출신인데 유독 관심을 가진 게 선거운동 할 때 이거 민원 많이 받았어요. 아. 이거 혹시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달리나요? 그게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교통이 많이 또 이렇게 있고 근데 도로가 잘 돼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택가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부에서 나왔던 수치 말씀드리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민원 접수된 거 환경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3,033건이에요. 3,000건이 넘어가는데 과태료 건수는 45건입니다. 1.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단속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공통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 만든 취지가 최소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그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이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불편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편안해지는 주민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네. 저는 좀 공감 가는 게 아파트 고층 살면 모르는데 저는 주택에 저층 살잖아요. 진짜 많이 들려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공감이 가긴 합니다. 예, 오토바이 소음. 네. 이게 뭐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그 심한 그 심한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기사 하나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네네. 하도 눈에 띄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제목 자체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 시민들 분통. 예. 일부 배달온 오토바이 불법 개조 소음 증폭, 소음 단속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많아졌다. 여기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게 사실인 거고요. 뭐 조금 덜 느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럼요. 근데 많이 느끼신 분들은 네네. 굉장히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네. 아까 뭐 100데시벨 정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난청 증세가 오는 게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이 오토바이 소음만큼은 잡아야 된다. 네, 네. 모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가 그런 예, 거죠. 그런 물론 분들이 이제 뭐 있으시다는 배달하시는 겁니다. 분들이 예, 생계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건데 그 중에 네. 그리고 또 배달원 아니어도 예. 그 이거 폭주족들이나 즐기시는 분들 중에 일부러 이렇게 소음 많이 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안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운전자들의 정신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치,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한 예.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정도 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요거 제가- 하나는 얘기하고 싶다 아니면, 지방의회법 개정에 대해서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가 이제 실시된지 다 아시겠지만 3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이 대한민국엔 없어요. 지방의회법이 없고 국회는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법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그 법이 없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 일부에 따라서 그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근데 경기도 뭐 서울시의 직속기구로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서는. 그래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권한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라는 조직 권한도 없어요. 그냥 의원만 뽑아놓은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 건데 21대 국회에서 법 발의가 4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4번 발의를 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냐? 임기 만료에 해가지고 자동 폐기가 됐어요. 또 다시 이제 뭐 법안 발의들은 한다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그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형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상거래를 정상적으로 잘 이쁘게 하라 그러면 상법이 있고 민법이 있는 거잖아요. 국회 이쁘게 운영하라고 국회법 만들어줬고, 근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차피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방의회에서 만들 수 없고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네. 22대 국회에서는 꼭 이게 제정이 되길 바라고 예. 오늘 나온 김에 제가 OBS에 한번 부탁 하나 드리면 예. 연중기획 같은 걸로 지방의회법 제정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오히려 뭐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제대로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지방의회법이 네.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기회 되면 한번 연중기획 한번 해보시고 네. 의원님들하고 요 부분만 한번 이 방송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건 네. 다른 방송국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지자체 가장 큰 지자체에 네, 또 대표하는 그렇죠. 대표하는 지상파 거기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예. 이 건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슈를 만들고 국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뭐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OBS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예. 굉장히 큰 콘텐츠까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정 포커스 함께했고요. 진짜 다양한 얘기 많이 나눴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예.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연중기획 할 때 저희가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장문으로 예. 한번 예.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기 전국에서 네. 의원님들 다 오실 거예요. 아마 아.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예. 강원도에서도 이거 한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아마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 포커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